지구를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후대에서 빌려온 지구다. 공존의 지혜를 함께 구해야 된다. 바다에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아보자.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뒷골목 폭력배 수준이라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는 핵폭탄이다. 1도씩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섭씨 1도 올라가는 게 무슨 1도 2도 올라가도 나는 뭐 그 더위 잘 견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폭염이 조금 더 오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낮이면 또 반대편은 밤이 되니까 서로 기온이 평균을 내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 왔는데 아주 오랜 기간 유지가 돼 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많이 배출하면서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평균이 바뀐다는 건 아주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이제 균형이 깨졌다. 그런 관점에서 위기를 많이 과학자들이 경고를 한 거고요. 이상한 전례 없던 지구 환경 변화들을 자꾸만 갱신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막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있어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걸 다시 내려가게 만들 수 없잖아요. 지진 나서 땅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걸 묶어놓으면 뭐 이게 안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도시에 모여서 살고 어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태풍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태풍이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 이렇게 지나가거나 바다에서만 그냥 생겼다가 바다에서만 계속 지나가고 있으면 아무도 피해를 안 봐요. 그거는 자연재해라고 안 해요. 그냥 자연현상이지. 제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연재해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대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생기는 저는 그게 무서워요. 재난 대비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하면 피해를 입고 나서 대응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피해보다는 훨씬 적게 그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해양학자를 포함해서 모든 지구과학자들은 지구의 상태를 진단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진찰을 하는 의사인 거죠. 근데 진찰을 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의사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사회과학적인 여러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지구공학적인 접근이라는 이제 지오 엔지니어링 이런 접근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뭐 철을 뿌려서 뭔가 플랑크톤 번성을 인위적으로 많게 한다거나 대기 중에 이산화황을 주입해가지고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급격하게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좀 해결해 본다거나 뭐 이런 이제 시도를 하려는 지구공학적인 시도가 연구되고 있는데 그런 공학적인 접근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의사도 약을 쓸 때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라든가 정말 검증된 약을 사람에게 투여하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7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섣부른 처방을 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구공학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한데 또 자연과학하고 융합해서 이런 공동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법과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의 어떤 대비, 행동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하고 또 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파인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우리 대응이 필요하다.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면에서 이 공존의 지혜를 함께 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인 거죠. 갑자기 데우면 뜨거워하고 나오는데 서서히 이렇게 달구면은 모른 채로 죽어가는데 우리 지구 온난화나 이런 지금 지구 환경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정도지 어제랑 다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좀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언제쯤 이 획기적으로 우리가 사는 행동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낼 것인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사실 전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가치가 경제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게 코로나 사태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 위기도 더 자주 올 수 있다 그러고 그런 면에서 이런 지구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말 2050년이 아니라 2100년, 2200년 계속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텐데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언제 행동을 바꿀 것인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푸른 행성이라고 부를 만큼 파란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바다니까. 그 면적으로 봐서는 70%, 3분의 2가 바다잖아요. 해류가 움직이고 해양이 순환하는 것에 의해서 지구온난화로 증가되는 열이 바닷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기후를 조절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면서부터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게 해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해양을 관측할 능력도 많이 부족했고 시도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아보자.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가장 잘 그 물리해양학을 적용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그 우리나라 주변의 그 좁은 해협의 바다 특성만 잘 알고 활용해도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구 전체적인 바다 어마어마한 해양을 잘 알고 활용하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열쇠를 왜 못 찾겠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희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